전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 거대한 디스플레이 두 개가 양옆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전투기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나타났거든요. 그 순간 500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이집트가 있었고, 태국이 있었고, 폴란드, 멕시코, 캐나다가 있었습니다. 14개국이 한국 공장 바닥에 모인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이 전투기 조종석에 직접 올라탔습니다. 사우디가 한 해에 쓰는 국방비가 100조 원입니다. 그리고 UAE는 이 전투기에 50조 원을 베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100조 원짜리 전투기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그 한복판에 한국이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이 이름이 어떻게 세계 최대 무기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오늘 가슴 웅장해지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2001년 이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늦어도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 당시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되겠어? 였거든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운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시절 우리 공군이 굴리던 전투기는 F4와 F5였거든요. 도입한 지 40년이 넘은 기종이었습니다. 부품 하나 구하려면 하세월이었고 조종사들이 그 기체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2001년 선언 이후 연구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혹했거든요. 부품 하나 구하지 못해 경락고에 세워둔 전투기가 늘어갔습니다. 조종사들이 40년 된 기체를 타고 훈련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전투기가 없는 건가?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전투기의 두뇌라 불리는 에이사 레이더, 그 기술을 넘겨줄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당시 에이사 레이더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일본뿐이었습니다. 기술을 못 받으면 국내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거든요.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 서류가 닫혔습니다. 그게 2016년의 일이었습니다. 통보였지 협의가 아니었거든요. 한국 연구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라 시스템이 이스라엘 엘타와 손잡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실패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국산 에이사 레이더 양산 1호기가 추구됐습니다. 기술 이전에 거부당하던 나라가 10년 만에 그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틀렸거든요. 보라매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25년 정권이 5번 바뀌었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이 사업만큼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전투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기 쉬운 경제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투기가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짚어봐야 합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입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2200km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이면 닿는 속도입니다. 상속거리는 2900km, 한반도를 2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비행시험의 수는 1600회입니다. 무사고로 완료했습니다. 3년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거든요. 이 숫자가 해외 바이어들에게 가장 강력한 설득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말보다 기록이 먼저거든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적용된 기체거든요.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제 미티어를 장착했습니다. 미티어는 사거리 200km, F-16이 주로 쓰는 미사일보다 훨씬 멀리서 적을 먼저 잡을 수 있는 무기거든요. 중요한 건 이 전투기가 앞으로 계속 진화한다는 겁니다. 블록2에서는 공대지 능력이 추가되고 블록3에서는 내부 무장창이 장착돼 완전한 스텔스 구조로 바뀌거든요. 지금 사는 게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플랫폼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의 진짜 경쟁력은 스펙이 아닙니다. 가격입니다. 블록 열 기준 대당 8,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이거든요.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약 3,250억 원입니다. 간값이 안 됩니다. F-35의 70에서 80% 수준. 가격에 성능은 4.5세대급이거든요.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첨단 전투기를 원하지만 F-35 기단을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들을 위한 전투기라고요. 이 한 문장이 중동 시장에서 보라매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65%에 달합니다. 22만여 개의 부품을 깎고 조립했거든요. 국내 협력업체만 600여 곳이 참여한 생산 체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출할 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훨씬 유연하게 협상이 가능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우디 비전 이전 삼숙의 핵심이 현지 생산입니다. 2040년까지 국방비의 50% 이상을 자국 생산 무기로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보라매는 그 조건에 맞는 거의 유일한 전투기입니다. 미국 F-35는 현지 생산 조건을 수용하지 않거든요. 운동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란 전쟁을 봐야 합니다. 2025년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세상이 확인한 건 하나였거든요. 공중전의 승패가 곧 전쟁의 승패라는 겁니다. F-35가 이란 핵시설에 정밀 폭격을 가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궁에서 그 화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UAE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 60여 대, 전차 390여 대, 자주포 80여 대가 교체 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UAE가 오래 쓰던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 이제 수명이 다 됐거든요. UAE 국방차관이 지난해 5월 직접 경남 사천을 찾아왔습니다. KF-21 시제기 조종석에 탑승했거든요. 비행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F-35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막혔거든요.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팔려면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 협상이 막히면서 사우디는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올해 1월 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직접 경남 사천 K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KF-22의 시범 비행을 관람하고 양산 시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거든요. 조종석에 직접 탑승했습니다. 한 나라의 공군 사령관이 다른 나라 공장까지 와서 전투기 조종석에 앉는다는 건 외교적으로 매우 무거운 신호입니다. 그냥 구경 온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미 결심이 상당히 기운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2월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 WDS 2026에 한국 기업 39곳이 출격했습니다. 총 20조 원 규모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한 자리였거든요. 하나는 역대 최대 규모인 677제곱미터 부스를 차렸습니다. 스케일을 한번 봐야 합니다. UAE와 지금 어떤 규모로 협상이 진행 중인지 공개된 숫자가 있거든요. 협 50억에서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에서 23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전투기 패키지뿐 아니라 생산협력 전체를 포함한 숫자거든요. 아직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오른 숫자가 이 규모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이거든요. 그 절반에 가까운 돈이 전투기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를 아십니까? 스웨덴은 인구 2천만 명짜리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투기 수출로 먹고 살거든요. 브라질, 헝가리, 체코, 남아공까지 그리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펜의 수출 성공 비결은 딱 두 가지였거든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의 유연한 태도입니다. KF-21은 지금 그 경로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펜보다 KF-21이 유리한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실전 검증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란 전쟁에서 공중전의 위력이 증명된 직후 중동 국가들의 발주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고객군으로 분류됩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십조 원어치를 사들인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이번엔 전투기를 보고 있습니다. KF-21의 다음 수출 목적지 후보들입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탑재 무장이 미국산이라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거든요. 이게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올해 2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사우디 리야드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국산 전투기에 국산 미사일을 통합하는 완전 국산화 패키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 승인 없이 한국 정부 단독 결정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방산업계에서는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동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빠른 의사결정이다.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 독세가 풀린 겁니다. 1997년 IMF 위기가 닥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삼성 반도체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인을 세우면 다시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였거든요. 위기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 선택이 2000년대 한국 경제의 체력을 만들었거든요. KF21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25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뚝심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든 거거든요. 출고식 현장 중계 화면 속 사천 활주로 위에 은빛 기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2001년 선언에서 2026년 출고까지 25년이었거든요. 그 세월을 버텨낸 연구진들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눈물을 닦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장면의 무게였거든요. 경제적 언어로 번역하면 이건 기회의 신호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나라만 누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경제적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람의 한 대가 1,200억 원입니다. UAE 협상 규모인 22조 원어치가 계약된다면 국내 협력업체 600여 곳이 동시에 수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 돈이 경남 사천, 진주, 창원, 서울의 부품 공장들로 흘러갑니다. KAI가 올해 세운 수주 목표는 10조 4천억 원이거든요. 지난해 대비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카이 이 네 곳의 수주 잔고 합계가 지금 130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UAE 계약입니다. 22조 원 규모 협상이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느냐가 K방산 전체의 다음 챕터를 결정하거든요. 두 번째는 국산 엔진입니다. 지금 KF21에는 미국 G사의 F424 엔진이 들어갑니다. 엔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단 5나라뿐이거든요. 한국이 여기에 들어가는 날 수출 협상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의 수출 규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 연구가 올해 636억 원 예산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보라매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 보라매가 중동 하늘 위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한국 경제의 다음 챕터가 걸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K방산의 미래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에 가슴 웅장해지는 날이 계속 되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알기 쉬운 경제학이었습니다.